반갑습니다. 오늘 일기하고 유문영 공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묘하게 또 유문영이란 단어도 나오고 연결이 좀 되네요. 제목이 도학과 과학은 연결되어 있다.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생활 속 교법. 우리 서영교가 대학원에 다시 복귀하면서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간 곳이고 또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있었지만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뭐 크게 환경이 변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서영교가 바뀌었다.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일기를 보니까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편안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안심이 됩니다. 실험 노트를 쓰면서 상시일기와 연계시켜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상시일기장이 연구노트와 연결시키면서 연구노트가 마치 상시일기장의 과학 버전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상시일기장은 과학적 방법이에요? 도학적 방법이에요? 상시일기장이 과학적 방법이에요? 그죠? 계속 누적시키고 가는 거죠, 내 거. 예? 실험 노트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도학의 과학적 방법이 적용된 게 많지 않은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내가 체크를 해가면서 누적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 본인이 하다 보면 한 달 동안 지내고 나면 다 드러나죠,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경기에 얼마나 졌는지, 실천하려고 얼마나 실천했는지 다 드러나죠. 근데 실험 노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실험 노트는 언제 쓸 수 있어요? 뭐 12시쯤 끝난다고 그랬지. 언제? 실험이 끝난 다음에 쓸 수 있죠. 네. 상시일기는 지금 쓸 수 있어, 지금. 그죠? 네. 가능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계속 해갈 수 있고 꼭 하루가 끝날 때 쓰지 않아도 내가 끝날 때 여건이 안 되면 중간중간에 체크했다가 다음날 또 이어서 체크를 하면 돼요. 다만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끝날 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연결시켰다 하는 것이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상시일기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더 잘 쓰겠네요. 학사에 살 때보다 더 본인이 이제 의도하고 자발적으로 쓸 테니까 더 아마 소득 있는 상시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이제 중간에 12시쯤 끝나니까 힘들어서 내일로 미루고 싶다 하는 욕망과 매번 싸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싸우는지 참 대단해. 예. 내일로 미뤄도 돼요? 실험 노트 쓰는 거? 미루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뭐 내일 미뤄서 써도 되면 내일 미뤄서 쓰면 되죠. 내일도 잘 쓸 수 있으면. 예.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이거? 정해놔버려야죠, 그냥. 노트 쓰는 것까지 실험이다 하고 정해놔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데 확실히 안 정해오니까 확실히 정해놓은 거 가지고는 잘 안 싸워요. 할까말까 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정해놨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그리고 수용하면 돼요. 그대로 수용하면 돼. 정말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한 일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수용하면 됩니다. 인간은 소소하니까.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왕 싸울 필요 없는 내용이면 정해놓고 싸우지 마시고 거기다가 심력 쓰지 말고 그냥 하는 게 훨씬 편안하죠. 막 싸우다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면 그대로 수용하시라. 그대로 정해놓고 하시라.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대까마까 싸우지 마시고 중간에 이제 서원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스승님들께 지도를 잘 받아야겠다. 본인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죠. 실험 방법이나 어떤 결과를 유추해내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도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겠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예. 누구는 정말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교수님이 스승님이 오해하실까? 교수님이 오해하실까? 그냥 앞뒤 그냥 막 다 잘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드러내기만 하세요. 그냥 어려우면 그냥 드러내세요. 그러면 알아서 교무님이든 교수님이든
다 알아서 걸러서 드세요. 다 보여.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건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드러내시기라도 하세요. 그냥. 감추면 안 보여. 감추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말까 그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드러내세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체득하는 공부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그랬습니까?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해요. 체득했다 내가. 그럼 이건 누가 뺏어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완전한 내 거죠. 오늘 일기의 최고의 소득이 이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것이 확실히 내 거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가 있죠. 완전히 내 것이 돼서 어떤 경계에 적용해도 웬만한 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영교가 어떤 깨달음, 도학과 과학이 연결되었다 이런 감상도 좋지만 그 내용 속에서 본인이 편안해지고 또 이게 마음 공부구나 하고 알았다고 체득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안심이 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기를 한 번 더 또 그 카페에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보시고 본인의 생활과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기는 이렇게 하고요. 오늘 유문영 공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3월 달이었나요? 일기법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개를 다루다 보니까 다 하진 못했는데 한 적이 있었고 또 박세영 교무님께서도 일반 법회 때도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접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요구가 있어서 오늘 요 내용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누가 더 낫습니까? 모르겠어요? 상실기를 안 써서 그래. 상실기를 썼으면 알 텐데 한 달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열심히 살았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 누가 더 낫습니까? 지금의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유문영 공부 한 사람이죠. 유문영 공부를 안 했어. 이거 확실히 할 수가 없어요. 유문영 공부를 해야 엄불교 공부를 했다. 마음 공부를 했다. 어제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문영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근데 했다. 그러면 자신할 수 있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유문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으려면 유문영 공부를 해야 돼요. 유념하지 않고 내가 나아질 수 있어요? 어렵죠. 유문영 공부를 해야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마음은 힘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유문영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해지고 고요해져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마음 공부한다. 마음 공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보면 이래요. 준비하고 실행하고 반조하고. 근데 준비 없이 그냥 실행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준비가 없어요. 실행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죠. 예. 근데 그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발력 있는 사람들 또는 가까웠던 사람들은 또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잘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잘 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조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하겠죠. 예. 근데 이것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수양, 연구, 취사, 우리 사막 공부죠. 수양력을 키우고 연구력을 키우고 취사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 준비, 실행, 반조가 잘 되어가요. 3대력 키우는 방법을 뭐라고 하셨어요? 훈련법으로 하셨죠. 훈련법으로. 거기에는 정기훈련 11과목이 있고 상시훈련법이 있죠. 상시훈련. 예. 상시흥주의사항과 교당량시 주의사항이 있죠. 이것을 유기적으로 정기훈련 가실 때는 정기훈련법으로 잘 단련하고 상시에는 상시훈련법으로 잘 단련하고 그러면 3대력이 커지고 3대력이 커지면 준비, 실행, 반조가 잘 되어서 공부가 나날이 익어가죠. 태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종사께서는 생활 속에서 한 마음을 끊임없이 챙기는 공부로 유무념 대조 공부를 일러주셨나니 유무념 대조 공부는 성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을 찾고 한 마음을 길들이고 한 마음을 잘 쓰자는 공부인 바 그러셨어요. 아까 우리 서영교 일기에도 이 내용이 있었죠. 유무념과 성리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성리를 바탕으로 유무념
공부를 하는 거다. 성리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대조해야 돼? 내 본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진리자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에 대조해야 돼요? 어디에 대조해야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법회 시간마다. 어디다 해야 돼요? 일상승효법. 일상승효법에 대조하시라. 그러면 견성을 못해도 성불할 수 있어요. 물론 과정 속에서 있지만. 그래서 성불의 사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겠어. 그럼 일상승효법을 계속 대조하는 거예요. 경계당해서 잘 모르겠어. 표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잘 모르겠어. 그럼 일상승효법을 대조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챙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대종사님이 내주신 이 정전의 내용은 성리를 떠난 법문이 아닙니다. 다 성리에 바탕한 법문이에요. 이론상 진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저 이론상이 출발한 거예요. 다 모든 법문이. 그 각각을 대조하면 여러분들이 성리 자리에 표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확실히 내가 모르니까 깨쳐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 가야 돼요? 신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맞나 의심나 맨날 의심하고 있거든. 이걸 대조해가지고 실행하는 것도 못해서 안달인데 이거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언제 공부가 이거지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믿고 가는 거야. 대륜사님이 성자이신 것, 이 세상에 구세성자로 오신 것을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니까. 대종사님의 마음은 부모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한번 속아봐라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 여러분들이 부처되길 바라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법을 내놓으셨지. 예? 나 이만큼 안다 자랑하려고 내놓으신 것도 아니고 예?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해를 가끔 해. 예? 대종사님이 당신 좋자고 내놓은 것처럼 꼭 당신 공부 해주는 것처럼 다 나 좋으라고 우리들 좋으라고 내놓은 법문인데 이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 유념 공부 상시일기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본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주목과 말자는 주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유념이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취사하는 주의심이 있어야 돼. 그게 있으면 유념, 없으면 무념. 다르게 얘기하면 챙겼냐 안 챙겼냐예요. 챙기는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근데 사실은 완성형은 뭐예요? 잘 챙겨서 일을 잘 해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돼. 우리 아까 학사 오전에 하면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일을 했는데 은혜로운 게 뭐예요? 은혜로워지려면 일이 잘 돼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일이 망쳤어. 그러면 은혜롭지 못하죠. 그게 유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념을 잘하면 뭐예요? 일이 잘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챙겼는데 일이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있죠.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죠, 아직? 또 일 따라서, 상황 따라서, 또 대하는 사람 따라서, 내 컨디션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다 감안하고라도 일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추자는 거예요. 네.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 못하기 때문에 뭐부터 하자? 취사하는 주의심이 있냐 없냐, 챙겼냐 못 챙겼냐, 그것만 가지고 일단 해보자. 네. 그게 1단계 공부죠. 그리고 2단계가 일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보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유무용 공부를 하자 해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대종사님이 너무 수준을 높게 잡으셨나 봐, 우리 공부인들을. 저는 취사하는 주의심 자체가 안 챙겨져요. 챙기려는 마음 자체가 안 챙겨져요.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경계를 당할 때마다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겨야 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안 늘어. 그 마음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맨날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후회하고. 우리 상실기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도 냈냐, 실행했냐 안 냈냐가 아니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냈냐 안 냈냐가 아니고, 마음이 들기라도 했냐, 그것을 체크해라. 그래서 유념, 무념을 잡아놓고 그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실행. 거기까지가 1단계예요. 사실은 1단계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실기장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라도 생겼으면 유념이라고 하라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실행까지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일의 결과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엔 잘 챙겨지기 때문에 챙기려는 마음이라도 냈을 때 유념이라고 해보자. 그 마음이 몇 번 났나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에 제가 한번 전에 일기법 할 때 썼던 내용이에요. 앞에가 이제 마음 챙기기죠. 그 온전함을 온전 생각 취사에 마음이라 처음에 냈냐.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을 옮겼냐. 그 다음에 일이 잘 되었냐 못 되었냐. 더 나아가면 뭐예요? 그때가 아니고 묶어서 이제 하루 동안 또는 계속되는가 거기까지 보라고 그러셨죠.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온 본문은 아니고 뒤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잘 안 챙겨진다 그랬죠. 챙기려는 그 마음이 안 챙겨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목을 잡아서 해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무념의 유일한 공식이에요.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도 잘 안 챙겨진다. 그러면 챙기려는 마음이라도 내보자. 그리고 직접 내가 필요한 유무념 조목을 하나라도 정해서 해보자. 그거는 생각이 잘 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학사도 했었었는데 각자 유무념 조목들이 다 달라요. 뭐 책 읽기도 있고 영어 공부도 있고 운동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내하고 직접 연관된 것이죠. 이 본문처럼 대산종사님께서 해준 본문처럼 나와 가까운 연관된 동떨어진 것이 아닌 그 조목을 잡아서 해라 그러셨죠. 아마 동떨어진 거 잡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여기 예를 들었지만 책 읽기 뭐 여러 가지 우리 공동유무념도 있죠. 사경도 있고 교전 읽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각각 조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은 유무념 조목이라 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건 계속 챙길 필요 없는 일이에요. 자, 운동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해야겠다. 정했으면 언제 해요 운동을? 아침에 하겠다. 밤에 하겠다. 점심시간 잠깐 날 때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이 많으면 아무 때나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합니까 그거를? 계속 챙길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한때만 챙기면 돼. 정해놓지 않고 하는 그 조목 실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가망성이 높죠. 그냥 잊어버리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하려면 그때 정해놓고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고 그래야 거의 성공될 확률이 높죠. 근데 그것은 내가 하루 종일 운동만 생각하고 있다가 운동을 하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해요? 어떻게 그거를 실행해야겠어요?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 핸드폰 알람 켜놓으세요. 알람. 기억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해놓고 하세요. 알람 울리면 하면 돼요. 그냥. 다른 조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깝게 거기다 심력 쓰지 마시고. 그러나 유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 챙기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목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조목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정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 학사생들도 제가 그런 조목들을 처음에 정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그랬어요. 하나씩 자꾸 해봐라. 근데 이거 지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 어떤 유무념을 잡아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계속 챙겨야 하는 조목을 잡아서 해라. 한 번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무념 얘기하면 우리 교당에서 맨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였어요? 신발 가지런히 놓기. 여러분들 신발 하루에 몇 번 벗어요? 한 번도 안 벗는 사람도 있겠지. 나갈 때 신고 들어올 때만 벗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당에 오면 벗어야죠? 어디 소법당에 단 모임 하러 갈 때는 이렇게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소법당 밑에 그 1층에서 보면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또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발판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발 가지러 놓기 여러분이 정했어. 그럼 이거 얼마 정도 하면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거 6개월 동안 하는 사람 봤어.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신발 가지러 놓기 그걸 6개월 동안 마음을 써야 이렇게 완전히 익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그죠? 한 달 했으면 됐지. 한 달 해보세요. 그냥 떨어지죠. 신발 가지놓기를 언제까지 그냥.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자, 신발 가지놓기 몇 번만 하면 가지런히 놔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 그걸 못하고 한 달 넘게 하고 막 6개월 동안 하고 있어.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유부녀를 그냥 써놓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소소한 걸로 하면 좋다. 계속 챙겨야 되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습관 혹은 꾸준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계속 챙겨야 가능한 종목들을 잡아서 하시면 좋겠다. 종목을 정할 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감사생활. 하루에 감사생활 언제 챙겨야 돼? 몇 번이나 챙겨야 될까요? 수시로 챙겨야 돼요. 수시로 챙겨야 돼. 내 욕심과 싸울 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누가 뭔가를 줬을 때, 도와줬을 때,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끊임없는 경계들이 있죠. 그 경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자력생활. 이 표준을 잡아놓고 하면 계속 챙길 수밖에 없거든.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공익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이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경계 속에서 표준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리를 모르면 일상생활법으로 대조하라고 그랬죠. 이걸 유무념을 잡아보세요. 계속 챙기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챙기기가 어렵다. 안 챙겨진다 잘. 원래는 일상생활법을 각각을 대조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모든 경계 속에서. 다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모든 경계마다 이 감사, 자력, 공익심 배우고 가르치고 신분원성과 앞에 사막은 이제 우리 공 방법이니까 놔두고 대조하는 거죠. 이걸로 해보세요.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다 걸려요. 근데 그 중에 잘 안 돼. 다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하나만 잡고 해보겠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저 밑에 있는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 이게 제 유무념입니다. 웃는 사람들은 공감이 돼? 아, 저 양반이 온화하지 않은갑다.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는구나. 하고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 웃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실제로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기운이 올라요, 위로. 오르면서 톤도 높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눈도 커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앞에서 얘기를 듣는 사람은 우리 희재가 그래 항상 그러는 화 좀 그만 내라. 어머니 화 좀 내지 마요. 그래. 네. 나 화 안 됐는데 화를 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번져가는 거예요. 화난 것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설득이 될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뭘 이렇게 산단 말이죠. 말투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누가 센 사람 좋아하겠어?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돼요. 그래서 제가 유무념이 온화한 표정 부드러운 말투예요. 근데 이게 40년 넘게 살아오다 보니까 누적이 돼가지고 잘 안 바뀌어. 지금 제가 저 유무념이 지금 꽤 됐어요. 지금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예. 근데 잘 안 돼요. 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좀 나아졌지? 예, 좀 나아졌죠? 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할 때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하려고 눈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뜨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 챙겨야 돼요.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예. 집에서도 제가 정토나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평등한 관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또 이렇게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계속 챙겨야 되는 종목을 잡아서 하시라. 내가 잘 안 되는 거 혹은 되고 싶은 모습 혹은 어떤 특정한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요. 계속 챙기는 것들. 그래야 하루에 몇 번 체크가 되죠. 그죠? 하루에 한 번 챙기고 끝나는 거 그것도 좋긴 좋아요. 여러 개 잡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익어진 다음에는 계속 챙기는 종목으로 가시라. 넘어가야 돼요. 계속 챙기는 종목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그거 평생 잡아도 다 못해요. 그거 여러분들. 한 번 챙기고 되는 종목들은 평생 가도 챙겨도 다 못한다니까. 종목을 다 못 쓴다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내가 언제 부처가 될 거예요.
언제 나은 사람이 될까? 언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겠어요? 계속 챙기는 종목으로 가야 돼요. 처음에 잘 이제 들어가는 사람만 이렇게 종목을 잡아서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 챙기는 종목으로 가라. 만약에 뭘 챙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아까 제가 제시한 대로 감사생활이나 자력생활이나 잘 배우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공익심 있는 사람, 이런 종목으로 참아도 좋다. 또는 잘 수용하자. 내가 수용을 잘 못해. 그러면 그 종목을 잡아서 할 수도 있죠. 정했으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맨 정해놓고도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챙기는 번수가 늘어나죠. 재밌어요. 그리고 확실히 나아집니다. 확실히 나아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로 가야 돼요. 그 종목들이 한 종목으로 귀결을 해야 돼요. 뭘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로. 모든 당하는 일마다 이 종목으로 하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돼요. 결국에는 나아집니다. 근데 이 종목을 그때그때 항상 챙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종목, 나와 관련 있는 종목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쉬운 종목부터 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면, 잘 챙겨지면 이제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한 종목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아직 익어지지 않아서 아까 얘기한 그 종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화한 표정, 부드러운 말투.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서 그게. 수용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으면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했으면 그대로 수용하고,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챙기지 않아도 되어지죠. 그냥 바로 온전함이 챙겨져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로 가요. 그러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각자. 그걸 종목으로 정해서 하시면 좋겠다. 근데 온전함을 챙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멈추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경기를 만나면 하고 딱 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렵다. 그래서 멈춰서 온전함을 챙기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이게 취사죠. 이거를 잘하기 위한 준비를 뭘 한다고요? 훈련을 한다고요. 그리고 일기로 대조하죠. 상시일기를 쓰고 정기일기로 아까 우리 서영이호가 썼던 것처럼 점검해보죠. 내 마음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유념했냐 못했냐가 드러나요. 자, 여기까지 유념에 어떻게 종목을 잡을 것인가, 어떤 순서대로 내 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해볼 것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 우리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일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시용주상 1조죠. 그게 유일한 유문yon 종목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익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챙기는 마음조차 잘 나지 않으니까 그 앞에 단계로 나와 관련된 계속 챙길 수 있는 유문점을 잡아보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뭘 해요? 앞에? 단순한 종목, 한 번이라도 그냥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해보자. 그리고 익어지면 챙기는 종목 중에서도 좀 쉬운 걸로 해서 들어가 보자. 그래서 결국 경계마다, 일마다 온전한 생활로 취사하는 그 공부를 해보자. 일마다 챙기자, 경계마다 챙기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경계 몇 번 있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때 챙길 수 있어요? 공무심이 대단한 거죠. 저 예비교무 때 그랬던 것 같아. 그 경계가 없는 중에, 영산에서 공부할 때 경계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00번이 넘더라고. 그래갖고 막 채울 수가 없어, 이거를. 이걸로도 안 돼요. 발을정자로도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개수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로. 막 눌러가지고 했어요. 근데 정말 세밀하게 보면 수백 번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맨날 챙기고 살기가 어렵죠. 근데 점점 줄어들어, 이게. 어떻게 줄어들었을까요? 경계가 아니게 될 때가 있어요. 점점점. 순경, 역경이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지나가는 경계지만 경계가 아닌, 그래서 굳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심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계들이 생겨나요. 이제 점점.
근데 그 바탕이 뭐였느냐? 서원이고 신심이었어요. 내가 서원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일기에서 성불제 중에 서원이 있다. 항상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경계 속에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져요. 방향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쪽 방향을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가 안 돼, 그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심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 확실하게 섰다. 내가 공심으로 잡았어요. 공익심으로 살자, 내가. 공을 위해 살아보자. 그러면 공과 사기가 붙을 때 항상 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줄어들어요. 전에는 끊임없이 막 고민하고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좋냐 막 했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그냥 탁 방향이 정해져 버리니까 경기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번수도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다 보면 나중에 온전한 생각 취사를 들이대면 사실은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챙겨야 될 것만 챙기고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 그대로 둬도 돼요. 네, 무심으로 갈 수도 있죠. 이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서원이 확실히 섰느냐, 그리고 신심이 있느냐,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부처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스승님의 법이 나를 성불시킬 법이라는 걸 믿고 이렇게 하면 경기가 줄어들어요. 또 제가 마지막에 이걸 써놨어요. 유년 공부의 시작을 성리의 바탕에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 챙김으로 할 수 있다면 뭐냐? 서원과 신심이다. 이거를 챙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계들이 좀 잔잔해지고 골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는 거를 연말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내가 유무점 주목을 각각 아마 잡고 있을 거예요. 상시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또 쓰지 않아도 아마 나름대로 표준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실행하고 싶은 어떤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씩 넣고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조목을 지금이라도 하나 잡아보시라. 그렇게 공부를 겸해서 해보시면 좋겠다. 내 일기 조목에 공동유무점 보니까 7개가 있더라고요. 맞죠? 여기 법회태가 있는 거.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알람만 울려놓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본문 내가 잘 못 읽으면 그 띠링 하고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공유되는 본문 있죠? 그거라도 하나 보세요. 그러면 실행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마음 챙기지 않아도 다 챙기게 해줘,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핸드폰만 이용하면, 알람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냥 마음 쓰지 않아도 다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마음 써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를 잡아보시면 좋겠다. 네. 근데 쉬운 걸로.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잘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한 걸로.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평소에 잘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 그걸로 잡아보시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익어진다. 그러면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추가해서 또 챙겨보세요. 안 되면 또 구체적인 걸로 다시 잡고. 그래서 챙기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툭툭 챙기려면 멈춰야 돼요. 그 연습을 계속 해가는 거죠. 유무년 공부를 하시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손들고 싶은 사람은 유무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원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유무년 공부를 안 한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무년 공부를 하고 있어야 내가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자기 유무년 중에 혹시 왜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어요?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한 달 하려고 적어놨는데 앞에 2번, 3번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맨날 실패하니까 체크도 안 해버리고. 혹시 이런 것들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사실 이제 저희 공동유문념에도 있고 한 이제 사경이 생각으로 챙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으로 사경이 이제 한번 하게 되면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하게 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온라인 사경도 있고 한다고는 하지만 생각으로 이제 사경을 하는 게 왜 쉽지 않은가 조금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알 것 같은데 왜 사경이 어려워요? 사경노트를 안 들고 다니니까 어렵지. 사경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경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직장에서 사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죠?
사경노트 들고 가는 것도 어렵고 가서 혼자 쓰고 있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사경을 못하겠는 사람 읽기라도 하시라.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제가 지도를 했었고, 사경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상시일기 쓸 때 하나라도 쓰면 되겠죠. 네. 왜냐면 그때는 펜을 잡았잖아요. 상시일기장도 펼쳤잖아요. 그 옆에서 사경노트를 놓으면 되죠. 환경적으로 만들어 놓고 써진다 안 써진다를 해야지. 환경이 안 돼 있는데 어렵죠. 환경을 뚫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굳이 상시일기 들고 가가지고 회사 가서 예? 수업 시간에 들고 가가지고 그거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쓸 수 있을 때 써야죠. 그럼 환경을 본인이 만들어야 돼. 그때 정해야 돼요. 사경노트는 사경하는 것은 언제 쓰지 하루 종일 언제 쓰지 하고 있으면 거기다 뭐라고 심력을 써요. 그냥 저녁에 쓰세요. 상시일기 기재하면서 그냥 한 조목 나 본문 하나 쓴다 이렇게 하시고, 정 그것도 어려우면, 이게 글씨 쓰는 게 어색하고 막 어려우면 읽으시라. 예. 쓰는데 한 10분 걸리면 한 10분 읽으세요. 교전을. 예. 대신 정독으로. 사경을 하는 것이 경을 베끼는 것이죠. 예. 그때 눈으로 보면서 쓰면서 예. 또 입으로 한번 읽고, 이렇게 보통 사경을 하거든요. 한 3번 읽으시면 돼. 그죠? 정독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정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고, 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해라. 여러분들이 안 되는 조목들을 보세요. 내가 환경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또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시라.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요. 본인이. 그리고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해놓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생들 예를 들어 좀 그런데 아무튼 미안해. 예. 뭐 운동, 책 읽기 이런 거 있죠. 또 뭐 공부하는 거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정해놓고 알람 울리면 하시면 돼. 예. 근데 대략적으로는 알죠. 언제쯤 울린다는 거 아니까 이제 알람 울리기 10분 전에 놀러 가야지 하고 막 산책을 가. 그러면 공부를 못 하겠죠. 대략적으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 알람 울리면 할 시간 하고 딱 하면 돼요. 그때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정했으면 그냥 하는 걸로. 그게 잘 안 돼요. 정했는데 말랑 싸워요. 어쩌겠어요. 그러면 계속 싸워서 이겨야지. 많이 해봐야죠. 몇 번 싸워보니까 맨날 지더라. 그래서 에이 그만 싸워야지 하고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계속 중생으로 살겠다지 선언한 거예요. 네. 저희가 양치질하고 그러는 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냥 내가 양치질을 해야지 생각 안 해도. 그거를 무념으로 본다면, 그럼 유무념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딱히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잘 됐을 때 그 무념으로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약간 완성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그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완성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완성인 것 같아요? 무념하면서 하는 게. 네. 네. 알고 있네. 그죠? 네. 아니, 모든 사항을 다 유념으로 챙겨야 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제가 얘기했죠. 예비 경무 때 제가 있을 때 몇백 번 나온다니까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막 보이니까. 근데 괴로워. 몇 번 지나고 나면 이제. 그거 맨날 체크해야 되니까.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유무념 단계 가보면 있어요. 일념이 유지되는가. 그러니까 일념만 착 챙기고 있으면 일이 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한테 해로운 것 또는 안 해야 될 것들이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챙겨가지고 그걸 녹여내야죠. 바꿔내야죠. 그리고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가 굳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되어간다. 우리 무시선법에 그런 내용이 있죠? 네. 무시선법 공부 단계 뭐였어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 그러죠? 네. 집심은 뭐예요? 잡는 마음, 챙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처음 유무조목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은 뭐예요?
잘 되고 있는가 이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예. 무심이 뭐예요? 놔버려 이제. 자동으로 돼서. 대신 마음은 챙기고는 있어요. 그리고 능심이 되면 뭐예요 이제?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예. 글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예.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사경이 되고,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 생활이 되고, 저절로 자력 생활이 되고, 예. 챙기지 않아도. 챙겨야 자력 생활하는 거. 야, 자력. 그래야 돼. 경기 당할 때마다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거지면 자력 생활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자력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응? 그냥 부처님의 행으로 가는 거니까. 감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은혜가 나와 맨날. 네? 챙기지 않아도 그 단계로 우리가 가야죠. 그게 뭐예요? 자유자재하는 생활. 응? 마음이 편하고 일이 다 잘 되고 만나는 인연마다 은혜가 나오고 상생으로 그게 우리가 진짜 꿈꾸는 삶이잖아요. 예?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자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유념 무념 할 때 이제 조금 용어를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유무념에서 유념 무념은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야.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무념은 뭐예요? 예. 상을 남기지 않는, 응? 그냥 하면서도 그대로 놔둬도 저절로 되어지고 상까지 남지 않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유념보다 큰 공부가 무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의 무념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유무념 공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법문도 달라요. 근데 비슷한 우리 얘기했던 그 경의편에 있죠? 그리고 장수가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예.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유념을 넘어서 무념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나 여기서 유무념 공부는 유념을 표준하는 거예요. 유념. 무념이 되면 안 돼. 예. 계속 챙겨야 돼요. 됐어요? 예. 아까 교무님이 예 들어주신 조목에서 뭐 온화한 표정 짓기 같은 그런 행동해야 될 때마다 챙겨야 되는 조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상실기로 체크를 할 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잘 될 때도 있는데 못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애매해지니까 어떤 식으로 체크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경 같은 경우에는 했다 안 했다가 딱 기준이 나눠지는데 제가 생각날 때 바로 하기라는 조목을 정해서 상실기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잘 했나 안 했나가 그 구분 짓기가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어려운 조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바로 구분이 안 되는 거. 이게 어려운 조목인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챙긴다는 건 내가 아직 이 챙기는 것에 대해서 아직 능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조목들은 그냥 바로바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제가 온화한 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화한 표정을 맨날 거울로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지 잘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CCTV를 보듯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 마음에. 항상 챙기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말하면서도 본인이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부드러운 말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챙기는 것이 미세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려운 조목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런 조목들은 이제 깊게 들어가는 것이고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조목들을 처음에 잡아서 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챙기는 마음 가지고도 본인이 알 수 있어. 말하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를 지내놓고 보세요. 지내놓고 보면 내가 하자고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실행된 것들 보면 알 수 있죠. 대략적으로 나오죠. 근데 완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그때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때그때. 예. 아주 이게 사실 어려운 유무념 조목이에요. 그게. 예. 그렇게 하루에 언제 때 정해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변칙적으로 나오고 또 알아채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깊은 유무념 조목 중에서도 깊은 단계이죠.
잘 안 되면 다른 것부터 해야 돼요. 예. 내가 아직 이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챙기는 마음이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미세한 것일수록 더. 그러지 않으면 놓쳐요.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들어있어야 돼, 이게. 감사 생활이 딱 들어있어야 돼, 그냥. 그래서 경계를 당하면 그게 바로바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다 해놓고 감사 생활 나 하자고 표준만 정해놨지 그걸 들고 다니지 않아. 경계마다 들이대지 않아. 그러면 이거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벙벙한 공부가 되는 거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게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나아지지도 않고 내가 잘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이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죠, 공부를. 별 소용없네. 예, 이렇게 돼요. 하라는 대로 안 해놓고 힘이 없어서. 쉬운 것 같아도 유문영 공부가 원불교 공부에 다라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챙기는 거. 다만 어디에 대조하고 어떤 방향으로 챙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신앙이고 수행이고 안에 다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니까요. 되지도 않고 결과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유문영 공부를 계속 강조를 하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유문영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오늘보다 나은 여러분들의 내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